5월 중순이 가까워지자 청주 외곽의 작은 장터에는 고구마순을 묶어놓은 상자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김영수는 79이 된 올해도 아침 일찍 장터에 나와 고구마순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웃 박철수가 벌써부터 마음이 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형님, 이 정도면 오늘 바로 심어도 되겠지요? 남들은 벌써 밭에 꽂았다던데요. 김영수는 고구마순 한 묶음을 들어 올려 줄기 끝을 보았습니다. 잎은 조금 처져 있었지만 줄기 안쪽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전날 비가 지나간 뒤라 공기는 따뜻했지만 새벽 땅 속에는 아직 서늘함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햇볕을 싫어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름의 더운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 심는 날입니다. 그날 땅이 차갑거나 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고구마순은 겉으로는 버티는 것 같아도 뿌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늦게 심어서 망하는 경우보다 너무 차가운 땅에 급하게 꽂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순을 고르고 집에 가서 숨을 돌리게 해줍시다. 옆에서 이정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먼 길 다녀오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쉬어야 하잖아요. 고구마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시기를 보고 땅을 보고 순을 보고 너무 욕심내지 않는 작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마를 처음 심는 분도 해마다 심어왔지만 결과가 들쑥날쑥했던 분도 오늘은 고구마순이 밭에 잘 자리 잡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고구마순을 그늘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는 아직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달력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밭흙을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고구마는 더운 기운을 좋아하지만 처음 뿌리를 내릴 때는 땅속 온기가 중요합니다. 남쪽 지방은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지만 청주나 대전처럼 중부 지역은 보통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 사이가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날이 남아있다면 며칠 늦추는 편이 낫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달력보다 흙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는 날짜에 심는 것이 아니라 땅이 받아줄 때 심는 겁니다. 비가 온 바로 다음 날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흙은 부드러워 보여도 속이 차갑고 질척하면 순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햇볕이 이틀 정도 비추고 흙이 포슬포슬해지면 뿌리가 자리 잡기 좋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장터에서 순을 사온 날 바로 심지 않고 날씨와 흙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고구마 농사는 서두르는 손보다 기다릴 줄 아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5월의 햇볕이 따뜻해도 새벽 공기가 차갑다면 고구마순은 아직 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박철수를 밭 가장자리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집 뒤편에서 햇볕이 오래 머물고 비가 온 뒤에도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박철수는 흙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밭보다 비료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고구마는 너무 배부른 땅보다 숨쉬는 땅을 좋아합니다. 고구마는 잎과 줄기가 힘차게 뻗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지나치게 넣으면 줄기와 잎만 무성해지고 정작 땅속 고구마는 기대보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가정 텃밭에서는 많이 주는 것보다 알맞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영수는 삽으로 흙을 살짝 뒤집어 보였습니다. 흙덩이는 너무 딱딱하지 않았고 손으로 쥐었다가 놓으면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이런 흙은 뿌리가 뻗기 좋고 비가 온 뒤에도 숨 쉴 틈이 남습니다. 밭이 너무 질척하면 두둑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오래 머무는 곳에서는 뿌리가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마른 땅이라면 심기 전날 가볍게 물을 주어 흙을 차분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정숙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도 방 안 공기가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둑 위를 천천히 다듬었습니다. 고구마를 잘 키우는 첫 준비는 큰돈을 들이는 일이 아니라 흙이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두둑을 다듬은 뒤 김영수는 고구마순 묶음을 풀었습니다. 박철수는 줄기를 하나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건 밤 고구마인가요? 호박 고구마인가요?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품종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밥상에 어떤 고구마가 어울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밤 고구마, 호박 고구마,
꿀고구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밤고구마는 포슬포슬한 식감을 좋아하는 집에 잘 어울리고 호박고구마는 부드럽고 촉촉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익숙합니다. 꿀고구마는 달콤한 맛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는 맛만 보고 고르기보다 우리 지역 날씨와 밭 크기, 가족이 좋아하는 조리법까지 함께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순을 고를 때 줄기 끝을 먼저 보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마르거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잎이 조금 처진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줄기 속까지 물러 있으면 심은 뒤 회복이 어렵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줄기에 탄력이 조금 남아있고 끝부분이 살아있는 느낌이면 가정 텃밭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것만 찾기보다 살아날 힘이 있는 순을 봐야겠네요. 김영수는 순을 가지런히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 순은 지금 예쁜 것보다 밭에 들어간 뒤 다시 일어설 힘이 더 중요합니다. 고구마 순을 고른 뒤에도 김영수는 바로 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그늘에 작은 물통을 놓고 순의 아래쪽만 물에 닿도록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박철수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심으면 안 됩니까? 김영수는 순을 가지런히 세우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순도 지칩니다. 먼저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겁니다. 고구마 순은 뿌리가 붙어있는 모종과 다릅니다. 줄기에서 새 뿌리를 내야 하므로 심기 전 상태가 중요합니다. 순이 약간 시들어 보일 때는 아래쪽을 물에 닿게 해 회복시켜주면 심은 뒤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날이 아주 덥고 통풍이 나쁜 곳에서 오래 담가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은 깊게 채우기보다 아래쪽 절단면이 닿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정숙은 물통 옆에 낡은 의자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꼭 먼 길 온 손님에게 물 한 그릇 내주는 것 같네요. 김영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거창한 말보다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순을 세워 놓을 때도 너무 비스듬히 눕히지 않았습니다. 줄기가 심하게 휘면 나중에 심을 때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조금 전보다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심는 게 전부가 아니군요. 심기 전에도 할 일이 있네요. 김영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고구마 순은 밭에 꽂는 순간부터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받아든 순간부터 이미 농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밭에 심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두둑 가운데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박철수는 순을 들고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세워서 심는 게 좋습니까? 눕혀서 심는 게 좋습니까? 김영수는 흙 위에 손가락으로 세 가지 모양을 그렸습니다. 곧게 세워 심으면 작업은 빠르지만 가정 텃밭에서는 순이 마르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거의 눕혀 심으면 여러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고구마 수가 늘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깊이와 방향을 맞추는 일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비스듬히 심는 방법을 즐겨 썼습니다. 너무 세우지도 않고 너무 눕히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줄기 아래쪽에 몇 마디가 흙 속에 들어가고 끝의 생장점은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합니다. 이 방법은 가정 텃밭에서 다루기 쉽고 뿌리 내림과 수확의 균형을 잡기 좋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구멍을 길게 열고 순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줄기를 억지로 꺾지 않았고 잎이 몇 장 정도 흙에 묻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흙과 줄기가 잘 맞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빈 공간이 많으면 뿌리가 내려야 할 자리가 마르고 순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박철수가 따라하려다 순 끝까지 묻으려 하자 김영수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끝은 밖에 두어야 합니다. 고구마 순도 숨쉬고 자라나갈 문이 필요합니다. 박철수는 다시 천천히 흙을 덮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꽂는 일처럼 보였지만 해보니 방향과 깊이, 손의 힘까지 모두 필요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세게 누른다고 잘 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잡아주면 됩니다. 순을 모두 놓은 뒤 김영수는 흙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박철수는 물조리개를 들고 와서 한꺼번에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물은 많이 주는 것보다 부드럽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은 직후의 고구마 순은 아직 뿌리로 물을 마음껏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세게 붓거나 흙을 질척하게 만들면 줄기 주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순의 아래쪽 흙이 차분히 젖을 정도로만 물을 주었습니다. 물줄기는 가늘게
위치는 뿌리가 나올 자리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만약 검은 비닐을 씌운 두둑에 심었다면 구멍 주변을 꼭 살펴야 합니다. 구멍이 크게 벌어진 채로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 순이 마를 수 있고 바람이 불 때 비닐이 펄럭이며 줄기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구멍 가장자리에 흙을 조금씩 덮어 빈틈을 막았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심는 것보다 심은 뒤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이사한 첫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편히 쉬기 어렵습니다. 고구마 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뒤 잎이 잠시 축 처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실패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부분이 살아있고 줄기가 완전히 무르지 않았다면 며칠 뒤 다시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뽑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는 조용히 내려가야 하는데 사람이 불안해서 자꾸 건드리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정숙은 밭둑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농사네요. 김영수는 물조리개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고구마 순이 자기 일을 하도록 기다려주면 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고구마 순은 두둑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장터 상자 안에서 조금 지쳐 보였던 순들이 이제는 흙과 맞닿아 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밭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어려운 기술보다 순서를 지키는 일이네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는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만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심고 아무 흙에나 꽂고 물과 비료를 많이 주기만 하면 되는 작물도 아닙니다. 따뜻한 시기를 기다리고 숨쉬는 흙을 만들고 가족 입맛에 맞는 순을 고르고 심기 전에 잠시 회복시키고 비스듬히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을 덮고 물을 가볍게 주며 기다려주는 것. 그 순서가 고구마 농사의 시작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정숙은 빈 물통을 들고 마당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가을에 고구마를 쪄먹을 때 오늘 일이 생각나겠네요. 그 말에 박철수도 웃었습니다. 고구마 농사의 기쁨은 수확하는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월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순을 고르고 흙을 만지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 순간에도 이미 작은 기쁨은 시작됩니다. 올해 고구마 순을 심으신다면 먼저 우리 동네의 밤 기온과 밭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내 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차근차근 시작해 보십시오. 가을의 고구마는 오늘의 조용한 기다림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고구마 순을 언제 심으십니까? 올해 심어본 방법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